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주말에 했던 종합지수 한번 확인해 보고요.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오늘은 물린 종목 대응의 관점. 사실 오늘 시장이 다 빠졌어요. 그죠? 주말에 이번 주 예측을 좀 했던 부분이었지만 그런 부분까지 월요일 투심이 약한 시기죠. 한 주가 끝나고 다시 한 주가 시작되면서 눈치를 보는 시장이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주말에 또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역시 오후장에 또 투심이 안 좋은 것처럼 월요일도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연출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뭘 해도 다 물린 종목들일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 관점이에요. 그래도 그 중에 이틀 금요일 오늘 금요일 월요일 좀 하락이 좀 컸던 종목으로 위지트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 관련이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같은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고요. 삼천당 제약은 구독자분이 좀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지만 앞으로 구독자분들은 종목 개인 종목은 요청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하시게 되면 또 다른 분 하다 보면 종목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멤버십이 있긴 있는데 사실 사용을 안 하긴 해요. 그래도 우선순위는 부여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정말 궁금하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용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종합지수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자, 코스피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일단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보는 관점은 이 밑자리 3000포인트를 기준 잡아서 이 3050포인트 라인 요 자리에서 지지가 한번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일단 오늘 종가가 3000포인트네요. 3000포인트까지 저가가 갔다가 3013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기껏해야 좀 더 빠진다라고 글쎄요. 5일선까지 테스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5일선이 2985포인트다. 오늘 미국 시장이 쉬죠. 그럼 내일 오전도 저희 시장만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5일선 테스트는 한 번 정도 해줄 수는 있다. 그게 2980포인트면 이 음봉 여기 있는 이 음봉 자리를 이탈하지는 않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하락이 나타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 큰 조정을 받기에는 코스닥이 올라온 게 없어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올라온 게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가 올라갈 때 코스닥은 못 올라가고 코스피가 빠질 때 코스닥도 지금 같이 빠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락을 하고 어느 정도 이 하락이 진정되고 나서 상승을 할 때는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즉 대형주로 많이 들어갔던 수급이 어느 정도 코스닥 중소형주나 그런 쪽으로 좀 이동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어찌됐든 이 3000포인트를 기점으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한 번만 확인해보고 3000포인트를 찔렀다가 한번 내려앉고 나서 3000포인트를 바로 넘긴 다음에 3000포인트를 확인해본 적이 없어요. 즉 이제는 앞자리가 변경된 라운드 피겨값이 변경된 그 자리가 지지 혹은 저항이 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지지겠죠. 올라갈 수 있게끔 3000포인트를 넣었다 뺐다 좀 해주면서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런 자리 안에서는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길어야 내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오전까지만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요 자리 깨고 내려앉으면 938포인트 938포인트에서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928포인트 한 10포인트 차이 나는데 이 안에서는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런 자리 940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밑꼬리를 단 그림이고, 내일 개파락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자리 안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확률이 높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자리 일단 못 지켰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 여기 955포인트 위로 올라서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못 넘긴다면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다. 어디까지? 요런 밑바닥까지. 요런 밑바닥 92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그거에 대한 관점은 955포인트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의 관점으로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11선 을 조금 깨는 자리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5일선 테스트 중인데 코스닥은 11선을 테스트하러 내려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손바뀜 혹은 키 맞추기가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1월 셋째 주 지수 얘기했던 대로 현재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잘 매수 매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물린 종목 대응의 관점 위지트부터 볼게요. 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비트코인이 제가 비트코인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4천만 원을 좀 넘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이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죠. 고점이다, 너무 거품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은 하락을 하더라도 나중엔 더 갈 수 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면서, 이 위지트에 대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들어왔던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간 그림이에요. 요 자리 위에 대한 물량은 확실하게 나간 물량이에요. 매물이 좀 많이 쌓였다라는 거죠. 이 자리는 매물이 좀 쌓였다라는 거고, 그래도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좀 달라진 건, 예전에 비트코인 하면 주식의 그 대항마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혹은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을 때, 주말이죠. 그럴 때 비트코인이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400만원까지 내려앉고 나서 그 뒤로 좀 움직임이 있을 때.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기존 고점 2800인가요? 2800인가를 넘어서고 4000만원까지 가는데, 우리 주식시장도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그림이었어요. 즉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걷어 넘어가고 있는 부분일 때 비트코인도 같이 넘어갔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에 못 갔어요. 어떻게 보면 코스닥 대항마만 했던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그만큼 흐름이 바뀌었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선호도가 말 그대로 이제 투자 심리든 아니면 자산으로서 혹은 재테크로서의 어느 정도 입지를 굳히고 있는 단계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자, 이 위지트의 최근의 흐름 보면 일단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하락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강하지 못했어요. 시장도 약했고 그 뒤로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한 차례 더 누르는 자리예요. 그죠? 한 차례 더 누르는 자리인데, 오늘의 이 자리는 어느 정도 저점을 유지하는 그림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느 정도 내려앉을 때까지 내려앉은 그림이다. 그럼 기존에서 올라온 흐름을 보면 한 단계 상승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 자리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
슈팅이 나오든 갭이 뜨면 다 음봉이에요. 즉 얘는 단기적으로 한두 번의 강한 상승만 내주고 나머지는 다 눌렀단 소리예요. 그죠? 그만큼 뭐 위에 있는 매물이 많았을 수도 있고 뭐 매집의 그림일 수도 있고 여기는 뭐 다 매집의 그림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슈팅을 냈던 부분인데 그런 슈팅이 냈던 부분에 대해서 물량은 어느 정도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나머지 이 자리에 대한 물량은 아직은 남아있는 부분인 거고 기존에 큰 흐름을 나타냈던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보면 위지트는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의 모양이에요. 어깨를 만들어 놓고 머리통을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다시 어깨를 만들고 이게 하락을 해야 되는 명분은 충분히 만들어 놓은 차트예요. 만들어 놓은 차트예요. 그렇다면 기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고점을 만들어 놓고 쭉 하락하면서 눌렸던 자리들을 확인해 보면 요 정도 자리에 그리고 올라왔던 자리는 요 정도 자리인 거고 주봉으로 볼까요? 일봉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상승을 했던 자리로 확인을 해보자면 올라왔던 자리가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눌렸을 때 지지를 그나마 받았던 자리가 요 자리에서 요 자리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가 이렇게 남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자리에 대한 저점까지는 오늘의 그림에서 확인을 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뒤로는 내려앉았을 때 이 밑바닥에 대한 자리밖에 없는 거고 1200원대 1250원 1200원대 그 자리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지켜줄 자리가 없는데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에서 밑으로 내려 기존에 큰 상승을 냈던 자리에서 내려와 보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확인하다가 눌렸거든요. 즉 이 박스권을 이 하단을 뚫고 내려앉은 거예요. 그 자리를 적은 거래량으로 뚫고 내려앉으려고 뭐 개파락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러면 이 자리를 지나서 그 다음 또 하나의 박스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요 밑이죠. 요 자리예요. 이제 요 자리. 지금 그 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마지막 하단은 어디? 1300원. 그럼 지금은 1450원에서 1300원 사이에 대한 물량을 확인하고 있는 이 박스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요렇게 나머지 지울까요? 좀 헷갈리니까 여기하고 여기도 지우고 이렇게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요 자리에 대한 현재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온 거고 이 박스권에서 이제 여기에 중간값이 1370원 정도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 자리가 깨지면 한 번 더 1300원을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 뭐 좀 더 보면 1285원까지 볼게요. 이것도 조금 더 내리고 이렇게는 딱 중간값이 되겠죠. 그죠? 이 안에 갇혀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현재 그림에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갈 확률보다는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확률이 높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 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왔던 물량을 한 차례 내려 깔고 나서 슈팅을 내면서 원을 돌린 자리거든요. 근데 이 원을 완벽하게 이 몸통까지 못 돌렸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점도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눌리더라도 이 1300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점 자리죠. 박스권 이 1300원 자리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한 번은 더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어디? 1600원대를 1600원대를 먼저 확인하러 올라올 거예요. 1600원에서 1650원 이 자리를 넘긴다면 한 번 더 확인하러 가는 거고 못 넘긴다면 뭐다? 당분간은 이 안에서 박스 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방향이 위냐 아래냐 잡을 거다. 그때는 뭐 비트코인이 또 한 차례 4천만 원이든 뭐 또 그 이상이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의 자리 1300원이 요 자리네요. 요 자리인 거고, 현재 이 지지받았던 자리에 어떻게 보면 저점이 이게 밑에 있어요. 1370원 정도? 그러면 웬만하면 이 종목은 1360원에서 1300원 사이에서는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고, 다시 한 차례 올라갈 때 이 1600원대를 넘어서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격이 벌어진 자리가 있긴 있는데, 이 안에서 조금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다가, 그럼 이제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꺾이겠죠?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다가 한 차례 올려놓고 그때 못 넘기면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어요. 왜? 주가를 올려다 놓고 이 자리에 대한 저점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밑으로 저점을 만들어 놨는데 이 자리를 한 번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서 버티다가 어느 정도 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자리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왜? 미리 해 놓는 게 다음에 큰 상승을 유지하고 올라갈 때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담이 없다.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 다 음봉 터졌을 때가 확실히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누군가 팔고 밑에서 사고 하는 그림을 좀 나타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제 갇혔고, 그럼 이 자리는 일단 깨고 내려앉았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 1360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한 번 더 어디 1450원에서 15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대신 이 자리를 못 넘기면 뭐한다? 한 번 더 내려앉는다. 어디 1300원이나 1300원 밑자리 정도까지, 이런 갭자리까지 1200 초반까지는 한 번 더 밀어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셔야 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기술투자가 기존엔 대장이었는데 지금 위지트로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부대장급인데, 이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큰 상승이 있어요. 맨 처음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가 강했을 때 큰 상승을 냈고, 그 뒤로 주가를 계속 주저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슈팅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정배열로 들어온 자리지만 이 장기평선이 위에서 누르는 자리예요. 누르면서 정배열로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렸다가 요런 모양은 한 번 올렸다가 다시 한 차례 내려앉혔다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패턴 매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자, 월봉상에 보면 일단 이 몸통을 한번 찍었어요. 그죠? 이 몸통을 한번 확인하고 왔다라고 보면 되고,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를 뭐다? 여기서 한 차례 확인했다. 그럼 이 자리에 시가가 요 자리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점을 좀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죠? 근데 이 자리를 오늘 살짝 이탈했죠. 그러면 지금은 4,500원에서 3,500원 사이에 지지할 자리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자리예요. 현재는. 그럼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진다면 위로 올라갈 때 또 한 번에 이 정도의 거래량이 여기서 또 필요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버텨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의 그림에서 거래량이 기존만큼이나 터졌고, 그 다음에 이 터지기 전에 올라왔던 자리가 어디? 이 자리예요. 4,100원. 그러면 지금 이 차트의 모양으로는 4,100원까지는 열려 있지만, 4,100원까지 혹은 4,000원까지는 열려 있지만 이 4,1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만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이 자리에도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 자리가
조금 더 길게 보면 이렇게 봐야 되겠다.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 자리는 일단 지우고, 이렇게 지우면 여기네요. 4230원에서 3930원. 이 사이에서 이 사이만 이탈하고 내려앉지 않으면 되는 모습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말이 좀 어려웠나요? 제가 계속 혀가 꼬이네요. 목이 잠겨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주봉상에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이격도를 지금 현재 줄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캔들이 버티면 이 평이 꺾이기보다 옆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빠르게 오고 있어요. 빠르게 와서 눌렀다가 캔들을 올려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 돌린다라는 거죠. 얘는 갈 길 가고, 그러면 이격도는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월봉으로 돌아와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 여기가 하나가 박스권인 거고, 요 자리가 하나 박스권인 거고, 그 다음이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있고, 그리고 요렇게 하나 있고, 요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게 한 4,350원 정도 되겠네요. 4,330원 정도? 그 정도 라인이 된다라는 거고,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 하나 있고, 그리고 요 자리 4,300원, 그리고 그럼 혹시나 밑자리까지 합치면 요 자리네요. 그러면 얘는 웬만하면 요 자리 4,230원, 4,200원은 이탈하지 않을 확률은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 차례 눌러놓고 이 안에 대한 박스권을 좀 유지할 확률이 높다. 빠르게 4,7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훨씬 좋고, 그럼 다시 한 차례 이 안에 대한 박스권을 또 유지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밑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 4,700원 위로 올라타는지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야 될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단 추세는 하방에 대한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기존에 올라왔던 자리에서 지지해야 될 자리는 분명히 현재 남아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버텨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또 한 차례 상승은 나올 수 있다. 대신 그 상승이 이 고점을 넘는다라는 보장은 없는 그림이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이렇게 음봉이 많아요. 위지트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기술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기존의 매물을 소화하려고 그러는 모습인 건지, 그게 아니면 요 자리부터 쳐 물려서 끌고 왔던 뭐 외국인들이든 그런 물량들이 이 고점 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인 건지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박스권의 모양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서 이런 모양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런 모양이 나타날 수 없다면 잘해야 박스권인 거고, 아니면 한 번 더 주저앉아야 되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주는 모습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여나 이 구름대 안에 어떻게 보면 매물대라고 말씀드리는 이 자리만 크게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그림을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런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다. 어찌됐든
현재는 이 안에서 좀 박스권을 만들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고요. 자, 아시아나항공이 금요일날 거래가 재개가 됐어요. 무상감자가 진행이 됐고 3대 1이었죠. 12,000원에 시작해야 될 주가가 18,000원, 어떻게 보면 60% 정도가 상승을 해서 시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날 팔았거든요. 이날 팔고 이제 다시 또 한 차례 슬슬 관심을 가져보고 있는 중인 부분인데, 혹여나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자, 어찌됐든 무상감자가 일단 성공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자본금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자본 잠식은 해결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고, 대한항공과의 합병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다면 코로나만 어느 정도 잠재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그만큼 최근에 여행이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여행에 대한 소비가 좀 많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조만간 이제 다음 달이면 설인데 설 연휴 안에는 뭔가 해결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들긴 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뭐 현재 이 그림에서 보면 기존의 쭉 흐름을 본다면 여기가 바닥이었고 위에가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더 높은 고점을 살포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 번 더 하락의 모양을 만들었던 자리가 이 자리에요. 14,500원. 그죠? 14,500원인 거고, 최근에 움직였던 이 박스권의 모양을 보더라도 오늘의 이 저점이 일단 기존에 움직였던 바닥권인 거고,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린다면 여기 15,3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예요. 이 종목이 그나마 기존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모양이 요 자리인 거고, 15,000원대 15,000원 초반대인 거고, 언더슈팅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4,500원까지는 한 차례 더 밀릴 수는 있는 그림이다. 월봉으로 보면 거래가 들어오면서 일단 구름대 상단은 뚫지 못했어요. 기존의 흐름 자체가 다 그랬고, 그리고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요 자리를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 자리가 15,000원인 거고, 그렇다면 이 자리를 지지할 확률은 어느 정도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지지를 한다면 위로 다시 올라올 때 이 18,000원 18,000원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다시 올라선다면, 이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18,000원을 올라선다면 어디 19,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림이다. 19,000원에서 2만원 초반대 2만원까지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어찌됐든 코로나가 바로 해결은 안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급작스럽게 좋아질 이유도 없다라고 한다면 한두 달 정도는 이 안에서 갇혀서 움직일 확률은 분명히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뭐예요? 일단 이 구름대 하단을 벗어나는 자리가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안에서 한 번 더 슈팅을 뽑아내려고 할 수 있는 모습이다. 그 자리가 5월달이나 돼야 된다는 소리네요. 5월달이나 돼야 된다는 소린데, 한번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 혹은 코스피든 간에 좀 소형주 같은 경우는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소외받게 되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바닥을 기거든요. 하락하고 횡보하는 시간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건지, 현재 이 분봉상의 흐름으로는 주가가 한 차례 내려앉았고, 내려앉은 만큼 뭐예요? 내려앉아서 횡보했던 만큼 한 번 더 내려앉았어요. 그쵸?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이 자리를 잡으려고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그런 자리에서 올라올 때 16,500원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뭐예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그런 자리가 어디? 15,000원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올라오면서 17,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한 차례 더 추세를 반전시키면서 18,000원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나지만, 여기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라고 보셔야 돼요. 현재 그림은 기존의 장기간 모양을 만들었던 자리를 강하게 슈팅을 내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주가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서 꽁을 던졌다라기보다는 지불놀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서갖고 손을 들고 깡통을 막 돌리잖아요. 막 돌리다가 던지면 그냥 던지는 것보다 훨씬 멀리 나가죠.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위아래로 흔들어 놓고 방향을 밑으로 잡아버리니까 각도 자체가 빠르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로 인해서 이평선 자체도 밑으로 강하게 쏟아내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올라올 때 단기적인 이평선에 한 차례 저항을 받을 거고, 그리고 나서 눌렀다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평 옆으로 꺾이면서 자리 잡고 그 다음 이평, 요런 이평이 다 내려앉아서 위로 올라갈 타셀까지는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은. 그렇지만 웬만하면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옆으로 자리 잡는 모양을 분명히 나타날 확률은 있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자리가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내가 신규 투자로 큰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21,000원 위로 올라서서 좀 어느 정도 안정되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이 3만원대 혹은 이 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이 장기평선을 기준으로 캔들이 이 위에 있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모습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그죠? 여기도 밑에 있을 때는 밑에서 박스 치고 위로 올라오면 한바탕이라도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 그런 기준에서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나 IDT가 조금 문제의 그림인데, 다시 뭐 대한항공 인수 부분이나,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 부분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무상증자가 끝나고 다시 거래 재개가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시가가 갭 뜨자마자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밀렸어요. 좀 약했죠. 아시아나 항공이 시초가를 형성한 거에 비해서 아시아나 IDT가 너무 약하게 시작됐고, 그리고 뭐 하나 튀어보지도 못하고, 혹은 어디 하나 저항을 때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쳐 밀려버렸어요. 그냥 쳐 밀려서 뭐 고점 대비하면 거진 30%가 지금 이틀 사이에 빠진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가 상승을 해놓고 눌렀던, 하락했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23,000원 23,000원의 자리인 거고, 그런 자리가 기존에 어느 정도 이 박스를 쳐왔던 자리의 중간값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 모습에 중간값에 들어와 있는 자리
이때다 라고 봐도 되는 그림인 거고요. 뭐 얘 혼자만 갈 수는 없겠죠. 뭐 아시아나항공이 어느 정도 움직여줄 때 얘도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냥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 월봉으로 봅시다.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바닥에 있던 주가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여기 한 차례 어느 정도 물량이 움직였던 자리,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넘어서면서 강하게 슈팅이 올라왔던 자리, 그죠? 이 자리 지켜주니까 또 한 차례 올라오면서 또 한 번 슈팅을 냈던 자리, 그리고 눌러와서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한 차례 눌렸을 때 이 장대 양봉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한 그림인 건데,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일단 22,000원이 모양이 나오는데 좀 애매하네요. 자, 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22,000원이네요. 얘가 웬만해선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22,000원이 나오는 거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크게 아직은 무리가 없는 자리라는 거고요. 현재는 지금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 상단에서 일단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준다면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이 자리 25,0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25,000원을 넘겨야만이 다시 한번 25,800원대를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이 자리를 넘겨야만이 그 다음에 슈팅의 큰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고, 만약에 현재 이 자리가 이탈해서 내려앉는다면 23,000원까지는 열려 있네요. 그러니까 23,000원에서 어떻게 보면 22,000원인 자리인 건데, 아직은 이 양봉의 윗꼬리 요 자리에 대해서 갇혀있는 그림이구나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요 안에 딱 들어왔으니까 이 안에 갇혀있는 모습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아나항공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23,000원을 기준 잡고, 기존에 밑꼬리가 강하게 나왔던 이 자리가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크게 당장으로선 이탈하지 않는다. 한 번에 뚫고 내려앉진 못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한번 때렸다가 올라올 때 다시 24,500원을 못 넘기는 그림이 나오고 눌린다면 그때 깨면서 이 갭자리를 메꾸러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지켜준다면 한 차례 더 고점 혹은 단기적인 박스권의 모습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22,000원이네요. 최종 손절 라인은 22,000원이 되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은 23,000원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얘는 이제 정배열의 구간이에요. 밑에서 2평, 다른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 장기 평선이 위에서 생기면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그림이 나와서 주가가 맞고 떨어지는 그림인 건데, 얘는 밑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면서 정배열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눌리더라도 자리만 잡아놓고 시간만 버티면 한 번은 더 이 자리는 분명히 뚫으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거래가 어느 정도 들어오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위로 상승한 자리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밀었다라는 거고, 누가 밀면서 거래를 터뜨렸다라는 건 누군가 또 강하게 사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자리가 어느 정도 진정하는 진정봉이 나온 뒤에 뭔가 한 번 더 이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을 거다. 그때는 이 아시아나항공이 18,000원, 아까 말씀드렸던 18,000원에서 20,000원까지 한 번 더 상승을 할 때 이 종목도 같이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림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
자, 삼천당 제약은 꽤 많이 올랐죠. 바닥 대비해서. 그죠? 기존에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의 모양을 좀 나타냈을 때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게, 제가 주식을 설렁설렁 했을 때 좀 봤던 종목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어느 정도 주가를 바닥 대비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죠. 한 차례 올려놓고 누르고 올라올 때 여기에 대한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슈팅이 이제 강하게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어느 정도 만들었거든요. 박스권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저점을 갱신을 하고 나서 주가가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뚫었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요만큼 빠졌던 자리를 요만큼 쳐 올리면서 자리를 메꿔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원래 목표가가 이 자리인 거예요. 단기적인 목표가. 하지만 여기서 저점 주가가 시작을 했던 자리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자리만큼 갭이 남았다라는 건 그래도 조금은 더 강한 상승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로 또 한 차례 이 위에 대한 갭이 만들어진 자리예요. 그러면서 고점을 만들었고, 뭐 마지막에 상한가를 감으로써 그 고점을 만들었고 또 슈팅이 나온 부분인데, 이 고점에서 터졌던 거래량이 최근에 터졌던 거래량 중에 가장 많은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슈팅이 맨 처음에 나왔으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랑 어떻게 보면 요 자리랑 비슷하게 거래량이 좀 터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주가를 눌렀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슈팅을 낸 자리인데, 어찌됐든 이 삼천당 제약을 보면요, 기존의 박스권을 유지했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에 박스권이었던 자리를 뚫고 올라서서 박스권 상단을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슈팅을 강하게 냈거든요. 그럼 거래가 터졌죠. 그러면 요 자리에서 한 번에 이 자리를 뚫을 수는 없다라는 관점인데, 그래도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했다가 기술적 반등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C파까지 나온 자리예요. 그리고 어디? 이 박스권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지지만 나온다면 또 한 차례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고점을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2차적으로 75,000원 75,000원 넘기면 또 한 번 8만원 초반대를 확인하러 올 수 있다라는 거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아직 뭐 여기에 대한 저점 테스트만 확인하고 올라오는 자리였죠. 그 점 밑에까지 내려온다면 뭐 61,500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지만,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한 차례 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뽑아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크게 위험하거나 뭐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밀리더라도 요 자리를 일단 찍었으니까 64,500원 찍었죠. 만약 근데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 요 봉에 대해서 남아있는 자리가 요 자리까지예요. 59,300원. 그럼 이 봉 안에 또 봉이 만들어졌던 자리가 요 자리 62,500원 그리고 6만원이거든요. 그럼 웬만하면 여기 지금의 자리를 지켜주면 상관이 없는 거고, 어찌됐든 변곡점은 나온 자리예요 오늘이. 왜? 어제보다 거래량이 살짝 더 들어왔고 양봉이 나오면서 밑꼬리를 달았으니까. 그렇다면 내일 이 자리보다 거래량은 살짝 더 들어오고 양봉의 모습만 하나 더 나타내주면 확실하게 이 자리가 이제 변곡점이에요. 즉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 이탈하면 한 차례 더 올라온 만큼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 그럼 6만원 초반대까지도 한번 밀려야 된다라는 관점이니까 지금의 자리를 기준으로 내일 거래가 조금 더 들어오면서 양봉이 하나 출현하는지를 꼭 확인하셔라. 그렇다면 그 자리가 뭐다? 이제 변곡점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얘는 대신 올라올 때 1차적으로 이 7만원 위로 올라타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7만원 위로 올라탄다면 7만 4천원 부근까지는 지켜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 이후로는 못 넘기면 뭐한다? 단기적으로는 이 매물자리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그림을 이 안에서 박스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을 좀 벌면서 이평을 자리 잡고 어느 정도 하락했던 자리에서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 자리 잡고 또 한 차례 이런 그림의 박스를 만들어 준 다음에 슈팅을 또 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그림입니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제가 좀 머리가 띵해서 녹화하면서 영상을 찍는데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어리버리하게 설명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머리가 좀 아파요. 회사 일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파서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죄송하고요. 걸러 들으실 건 걸러 들으시고 필요한 부분만 잘 체크해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좀 확실하게 눈에 딱딱딱딱 들어오게끔 정말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네. 정말 이 자리를 못 넘기니까 주가가 빠지는구나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좀 열심히 할게요. 하여튼 오늘은 죄송합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